안녕하세요.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트렌드 명리심리 하루 10분 투자하시면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윤슬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대인관계와 사회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육신론이죠. 자, 육신은 타 육신과의 생화극제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는데 육신과 타 육신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기 이전에 육신의 생화극제의 출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에서도 사칙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가 있죠. 그런데 무엇을 먼저 합니까? 곱하기, 나누기가 뒤에 나왔어도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더하기, 빼기가 먼저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다면 괄호 속에 있는 것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칙 연산에는 또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는지, 무엇부터 계산해야 되는지 하는 순서가 있죠. 안 그러면 틀린 답이 나옵니다. 육신과 육신의 관계성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육신에서 출발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육신의 출발점에 대해서 얘기해 봅니다. 저는 상담학 박사이고 코칭 심리와 사회복지 상담 그리고 기독교 상담을 전공했습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좋아하고요. 또 명리학과 성경적 활용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미래를 예측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미래의 예측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훼손할 수 있고 또 미신에 의존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명리학은 미신도 아니고 점술도 아닙니다. 그리고 명리학이 개인의 삶을 미리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인식은 100% 맞는 말이 아닙니다. 명리학으로 100%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성경적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진리임에도 그 성경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명리학을 개인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사람들에게 그렇게 속이고 또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더 이상 속지 않아야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명리학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또 복잡한 체계를 가지면서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음양오행과 같은 자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고 삶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또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명리학이 완전히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명리학은 점술이 아니므로 우리가 인문학의 한 분야로 명리학을 긍정적으로 활용한다면 성경적인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명리학을 여러분들이 부정한다면요, 음양오행 이론에서 시작하는 그 자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한의학도 부정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적 기반으로 그리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명리학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강하게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한의원에도 가시면 안 됩니다. 한의사에게 진찰받아서는 안 되죠. 왜? 한의사는 진맥을 하고 음양오행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의 병증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한약을 음양오행에 기반하여 한약을 또 처방을 하죠. 그런데 음양오행과 같은 그런 자연의 원리에 따라 처방하는 이 한의사에게는 진단받고 또 치료받으면서 명리학에 대해서는 거부한다?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명리학은 개인의 출생 정보를 통해서 성격, 강점, 약점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자기 이해를 돕고 잠재력을
발휘하고 또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장하려는 성경적인 가르침과 부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몸을 돌보라는 성경적인 가르침처럼 명리학적 조언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또 삶을 균형 있게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명리학은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또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래를 결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미래라고 하는 것은 또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잊지 마시고 또 명리학을 활용하는 데 또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리학에는 그 육신론에는 여러 가지 또 용어가 나오죠. 우리가 수학을 하면 수학의 용어를 알아야 되고 의사들이 자기만의 그 의술 용어를 쓰듯이 명리학도 용어가 있습니다. 자, 육신에는 생화라는 말이 나와요. 생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음양이 서로 같은 육신의 생을 바로 생화라고 합니다. 만약 편인이 비견을 생한다 라고 하면 생화라고 합니다. 정인이 겁재를 생한다 혹은 일간을 생한다 하면 우리는 음양이 서로 같은 육신의 생이기 때문에 생화라고 합니다. 자, 정관이 정인을 생합니다. 생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화를 받지 못한 육신은 재화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 실패를 합니다. 정관의 생을 받지 못한 정인이 상관을 재화하러 갔다면, 이게 없이 그냥 재화하러 갔다면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생화와 반하여 설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음양이 서로 다른 육신이 생화로 준비가 미진한 것을 말합니다. 자, 편인이 있습니다.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이 정인을 생하지 않고 편인을 생하는데 이것을 바로 설화라고 합니다. 정인을 생해야 되는데 다른 음양이 서로 다른 육신을 생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의 생화보다는 준비가 미진한 것입니다. 이때 이 준비가 미진한 생화, 이 설화는요, 바로 자, 합화를 해서 그 연계를 맺어서 살아야 합니다. 상관과 합을 해야지만 이 설화가 준비가 미진했던 이 설화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음양이 서로 다른 것을 생화하는 것을 바로 설화라고 한다. 자, 이것은 합화로 또 연계를 맺어가서 살아가는 게 좋다. 합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 서로 다른 육신이 이렇게 음양이 서로 다른 육신이 극을 하지 않고 합하는 것을 바로 정인과 식신이 합을 한다거나 식신과 정관이 합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합을 바로 합화라고 합니다. 자, 설기, 합화하지 못한 것을 설기라고 합니다. 정인이 식신과 합을 하면 좋은데 합을 하지 못한 것이 바로 설기라고 합니다. 설기는 합화하지 못한,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 잘못 드렸어요. 자, 이렇게 생화하지 않고 설화해버린 육신이 합을 못했을 때, 합화를 하지 못했을 때 설기라고 하는 거죠. 자, 정관이
편인에게 설하는 것입니다. 설당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설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충거가 있습니다. 무용한 것을 제거하거나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충을 해서 제거한다거나, 또 합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합화는 설화에 필요한 것이고, 합거는 유용한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 그리고 제화가 있어요. 흉신을 상극하는 것을 제화라고 하고, 또 제극이 있는데 길신을 상극하는 것을 제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흉신을 상극할 때는 그냥 가서 흉신에게 덤벼들었다가는 흉신에게 큰 코를 다칩니다. 그래서 또 생화를 받아서 제화를 해야 되죠. 처음에 생화가 받지 못한 제화는 모두 실패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이 있다는 것 또 우리가 먼저 보고 가야겠습니다. 준비 없는 제화와 제극은 손실을 초래할 뿐이고 이게 무모한 행동에 그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육신이 이제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 육신을 해석할 때, 육신의 생화극제의 해석에 있어서의 그 시작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먼저 격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월지를 통해서 우리가 격이 형성되죠. 천간에 이제 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간에서부터 형성이 될 것입니다. 혹은 천간의 격이 아니라 월지 격으로만 되어 있어도 우리는 자, 격으로 출발을 합니다. 만약에 이 격이 성격이 되어 있다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거나 대항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지만 격이 되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격으로 이제 성격이 되지 않고 격이 생화가 안 될 때는 실패와 성공을 겪으면서 또 그 경험으로 새롭게 삶을 준비해 가는데, 그래서 새롭게 삶을 준비해가는 비겁이 있느냐? 천간의 비겁이 있느냐? 그러면 천간의 비겁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천간의 비겁으로도 출발이 안 된다 하면 일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그 일간에게 맞는, 일간이 자기가 취하고 싶어하는 어떤 기질에 맞는 육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천간이 지지에 통근이 되어 있다거나, 그 육신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자, 월지 이 격과 다른 격으로 안 돼 있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천간 합으로 된 육신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간이 지지에 통근한 것이나 육신이나 천간 합으로 된 육신에서의 시작을 바로 강한 육신에서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간이 더 자신의 기질에 맞는 육신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제 격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고, 격이 성격되지 않았고, 또 비겁도 없다, 천간에 비겁도 없다면 우리는 가장 강한 육신을 기준으로 또 시작한다. 그 강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이 통근했다, 혹은 천간 합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부터 육신의 생화극제를 출발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육신의 생화극제 출발점에 대해서, 시작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간의 왕색 강약, 또 육신의 관계에 대해서 쭉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또 걸려서 아주 지금 비몽사몽간에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것이라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오고 또 횡설수설한 부분이 있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해 주세요. 매일 하루 10분 공부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